4월 12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대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안 돼 있고 공약도 제대로 따질 시간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냉정하게 누구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사 이래 최대의 한반도 안보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북한이 지금 막 들어온 이야기로는 베이징에 있는 기자들을 고려항공을 통해서 평양으로 한 100여 명을 데리고 간다. 근데 데리고 가는 목적은 북한이 ICBM을 공개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이 북한 정권의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한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6일, 7일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어제 4월 11일은 김정은이 비서로 추대된 지 5년차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3일은 김일성이 원수로 추대되고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추대된 같은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때를 저음으로 주요한 도발을 많이 하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탄생 기념일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신이기 때문에 이 태양절은 크리스마스 같은, 안 그러면 석탄일 같은 날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기자들 앞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4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한 보름간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하게 되면 6차 핵실험이 됩니다. 자, 북한이 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 기술을 완료하게 되면 미국은 현실적인 위협이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간주를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나 각종 물리적 제거에 나설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선을 넘으면 미국은 때리고 정권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북한과 시리아가 닮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시리아에 압박하는 것처럼 김정은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즉 시리아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 등에 경고하는 것처럼 이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을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정권을 교체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시리아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는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리아의 주변에는 미국의 이해가 엇갈릴 만한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주변에는 한국, 일본, 중국까지 잘못하면 이 화근이 주변으로 확 퍼지면서 주변 국가까지 전쟁의 소용돌이나 한마디로 북한 측의 반격에 의한 부수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와 북한을 동등하게 놓고 미국이 시리아처럼 북한을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이렇게 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압박은 두 가지 종류로 되겠죠. 북한이 돈을 들일 수 있는 돈줄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압박하는 부분과
자, 미국은 북한으로 이 석탄 수출되어서 들어가는 돈을 일단 유엔 제재로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계속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니까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하고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북한이 전 세계 중동, 중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을 금지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김정남 암살 이후에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재지정을 하면서 북한과 이제 거래하는 모든 전 세계의 기업, 은행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북한에 추가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원유, 그리고 북한 노동자, 그리고 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하는 것. 이 부분을 통해서 북한의 돈줄을 갖다가 일단은 완전히 차단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갖다가 발사하는 이 부분일 때 미국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강화된 대북 제재들에 대해서 이 한국 등 이 관련국들이 충실하게 북한을 압박해 간다면 미국은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압박을 하는 부분에 치중하겠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한국 등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제재에 이탈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그때는 아마 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부분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자, 중국은 이 지금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이 조치를 통보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조치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조치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북한으로 가는 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다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제 우다웨이 육자회담 대표는 한국에 와서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불인정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과연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을 할 때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매년 30만에서 50만 톤을 북한에 보낸다 하는데 이 부분만 중국이 잠궈 버리도, 또 중국에서 일을 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도 북한이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조치들을 중국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16일에서 18일 사이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아마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국무장관은 전에 잠깐 왔다 갔고 국방장관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통령이 직접 나오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격을 맞추기 위해서 부통령이 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와서 주로 이야기할 부분이 한국의 대선 전에 현재 한국 정부와 사드와 한미동맹, 북핵 위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향후 지속될 대북 압박과 제재, 비핵화 방안에 대한 어떤 못을 박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자, 이날 지금 주요 나올 내용들은 지난
6일, 7일 이틀간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 측에 알리고 또 공개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압박에 중국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사드 배치라든지 더 나아가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한미일 군사 정보를 공고하게 유지하자라는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입장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같이 끝까지 간다면 미국은 한미 동맹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 만약에 새 정부에서 이탈한다면 미국은 또 다른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한국 측에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빠져라,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한다라는 것은 북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팬다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중국이 정 북한에 대해서 통제를 못할 상황이라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 다음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지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패스 없이 한국과 협의하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겠지만은, 만약에 한국이 이 부분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국에 대해서는 건너뛰겠다라는 입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저의 이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을 이간질하니 어쩌니 저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치한 사람들은 제 이 방송을 시청할 기초적인 자격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대선 전에 명확한 사드, 한미동맹, 북핵 제거 등에 대한 공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5월 9일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매우 간단하고 단계별로 방안이 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이 불명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대선 이후에 한 보름 동안의 기간 동안 한국 정권을 긴밀히 탐지하고요. 그때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한국을 건너뛰어서 북한과의 어떤 이 직접적인 해결을 하려고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선 시기까지요,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강화해서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강한 압박을 가해서 그들의 입장을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